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특히 2013년에 본인을 통해서 현금을 전달하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갑자기 왜 자백하신 겁니까? 남욱에게 받은 돈 정진상, 김용 씨한테 준 적 있습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3억 5,200만 원을 여러 차례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했고, 여기서 좀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쓰겠다는 돈은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형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형들이란 단어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 또 아까 이재명 대표가 왜 남욱 변호사 이야기를 예로 들었냐 하면, 이 대장동은요, 2010년도 이제 이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시장으로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시장은 당시 이걸 공영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버리 힐스 같은 이제 어떤 단독 주택 중심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본인이 서판교 자산공사를 만들어서 이 대장동의 땅을 다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한 거죠. 그 대척점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씨알도 안 맥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즉 남욱 변호사는 끊임없이 민영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이 당시 시장은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2013년도에 이제 유동규 씨가 같이 끼게 되고, 거기에 이제 김만배 씨가 끼게 되면서 이 상황이 바뀝니다. 이 비버리힐스 같이 만들어서는 이게 수익이 안 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단지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이에 김만배 씨가 끼어들면서 너 이재명 시장이 너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는 뒤로 좀 빠지고 너는 한 천화동인 4호 정도만 해. 내가 중심적으로 할 거야라고 해서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재명 시장의 대표의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남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관여하면서, 특히 이동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잖아요. 성남도계공을 만들면서, 이 성남도계를 만들면서 결국은 이 사업을 결국 민관하고 이제 공영하고 합동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돈들을 실제로 이제 남욱이가 제공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같은 횟집에서 뭐 바로 전달해주면 바로 옆에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뇌물 사건에서는 사실 증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연관된 사람들. 그렇죠. 바로 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진술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깨려면 아마 다른 알리바이라든지 다른 증거들을 아마 이재명 지사 대표 측에서는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남욱 변호사 여러 진술과 주장 가운데 앞서 봤던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37.4%가 있다. 이 얘기 말고도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진술, 앞서 이현정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이 부분입니다. 화면을 천천히 볼까요? 성남의 한 일식집입니다. 2013년 4월 16일 남욱, 정형학, 동업자 정 씨가 5만 원권으로 각각 3천만 원씩 모아서 총 9천만 원을 쇼핑백에 전달했고, 이게 바로 유도규 전 본부장에게 이어갔고, 여기부터는 뭐 남욱 변호사의 시각과 추정입니다만 유 전 본부장이 이걸 받자마자 일식집 다른 방으로 이동해서 앞서 얘기했던 형들에게 전달했다. 구장처장, 네. 돈 받자마자 형들에게 방에 가서 전달했다. 상당히 오늘 증언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9년 전에 있었던 그 날짜까지 특정하고 장소까지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남욱 변호사가 뭐 기억력이 비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이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첫 단초가 됐던 모임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긴 하지만 예. 본인이 모든 어떤 사업의 인허가권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어떤 그 적극적으로 남욱 변호사의 어떤 사업을 도와줄 의향은 있지만 이걸 그 최종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뭐 높은 분들에게 그 자금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현금 9천만 원을 받자마자 바로 옆방으로 이동을 해서 뭐 이제 전달을 하고 왔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때 언급됐던 형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정진상
또는 이 김용 부원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굉장히 이렇게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뭐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욱 교수님, 네. 앞서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면 이게 사실 검찰을 통해서 뭐 언론 보도가 나온 부분이 아니라 오늘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재판에서 한 증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구속된 두 사람이 근데 민주당의 생각은 예를 들어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일식집 다른 방에서 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이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만일의 경우 받았다면 거기는 당연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또 다른 그런 입장과 또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당시에 전달됐다고 생각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추정이고 그런 식으로 추정했다는 것인데 예.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전달됐고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에 연결된 것처럼 지금 모든 언론 보도와 그런 추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도 추정이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네네.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의 모든 이런 흐름이 마치 그런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그런 모의를 하고 뭘 했더라도 그렇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예. 이걸 밝혀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하는 것들.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도 어떻습니까? 검찰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유동규 씨는 지금 계속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도 오염이 돼 있고 선처를 입장한다는 건 정확히 아니고요. 유 전 본부장은 본인 죄는 제대로 받고 죄는 받지만 본인은 뭐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거지 본인을 봐달라고 선처하라고 유 전 본부장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진실을 예. 밝히겠다고 얘기했지만 본인의 공공한 처지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가 겨냥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수사는 다 놔두고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또는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사실은 무수하게 돈 받은 50억 클럽들 수많은 곳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예. 있어요. 과거에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요. 최소한도 그런 균형을 맞추는데 예. 모든 특수부와 모든 관계자, 검사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욱 씨라든가 유동규 씨 예. 겁이 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이 예.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 계속해서 실제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검찰은 수사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모든 말씀인지 것들을 알겠습니다. 예. 답정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은 오직 이재명 대표가 있을 거라는 걸 정해놓고 지금 수사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신받는 거고 남욱 변호사의 주장도 지금 불신을 받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1심 재판부에서 뭐 김용 부원장 기소가 됐으니까 잘 재판부가 해명을 판단할 테지. 일단 법원은 최측근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찰 수사에 분명히 동력이 될 테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뭐 번번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또 곽상도 전 의원 건은 또 대장동 재판은 또 진행 중이니까 별건은 별건대로 진행 중이고. 지금 검찰 수사가 완전히 편향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들은 다 놔두고 여권과 다 놔두진 않습니다. 정부에 관련된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우리 검찰력들이 총동원되고 있고요. 경찰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이거는 특정한 답을 겨냥한 수사기 때문에 이 수사들이 계속해서 불신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저도 잘 받아들였지만 뭐 검찰력과 경찰력이 총동원했다. 이건 팩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유흥주점 얘기도 나오고 일식집 얘기도 나오면서 실제로 오늘 남욱 변호사가 뭐 술값까지 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일식집에 대해서 뭐 유흥주점 술값 400만 원을 부담했다 이런 걸로 본인이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고 접대라는 게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본인의 진술을 좀 더 일식집에서 뭐 누가 형님들한테 돈 줬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득력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한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뭐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하는 거는 워낙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는 뭐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유독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흥주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식집 이야기도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이 뇌물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맨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디서 밥을 먹었다, 어디에 지불했다 이런 팩트가 나중에 이게 어떤 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집에 그래서 어떤 돈을 결제했는지, 어떤 카드를 결제했는지 제가 알기로 아마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자금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모 씨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맨날 며칠에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얼마를 줬다 뭐 등등의 기록들을 진짜 왜냐하면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따로 회사를 운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회계를 맡으면서 구체적인 돈이 나간 액수 등등을 다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저는 진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검찰팀이 꾸려지면서 실제로 이야기했던 수사가 급진전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남욱 씨의 회계 관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입출이나 기록들을 검찰이 압수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장동 수사팀이 그분이 유동규 전본부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체적인 팩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나중에 아마 이거는 확인할 겁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서 맨날 며칠 날 9월 12일 뭐 9월 13일 뭐 등등 나오면 그 술집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돈으로 계산한 것인지 옛날에 이 유동 씨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한 술을 먹어도 100번은 넘게 먹었을 거라고. 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남욱 씨의 어떤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아마 재판부도 인정할 겁니다. 오늘 뭐 일식집 얘기도 나오고 뭐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 지분이 49%라면 이재명 대표 지분이 37%가 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 본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일단 토요일 새벽에 구속이 된 정진상 실장이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뭐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찰은 따져 부를 텐데요. 그 홍석준 의원님. 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접하고 오니까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구속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정 실장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걸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속적부 심사를 이제 청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쉽게 받아들이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지난번 며칠 전에 구속 그 심사를 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어떤 구속 심사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그 심사 시간이 길게 8시간 10분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양측의 이제 법리 논쟁도 굉장히 좀 치열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법원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 이제 구속 지금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구속 적부 심사는 현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특히 또 오늘 남욱 또 변호사 같은 이런 어떤 법적 정언이 또 나온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예. 더더구나 구속 적부 심사가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보다 훨씬 더 여러 주목이 되는 폭로성 발언들을 오늘 대장동 재판에 쏟아낸 남욱 변호사인데요. 그 시시비비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재판부가 잘 가려낼 거라고 믿습니다.